2015년 10월 4일 중국 산동성 일조현에 사는 26세 장신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그의 안전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장 씨가 분명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확신하며 경찰에 본격적인 수사를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탐문 조사를 하며 마을 여기저기를 수색하던 중 경찰들은 근처 산에서 장신의 시신이 든 2개의 포대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는 바로 실종된 장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들이 포대에 담겨 돌아오자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주요 용의자로 왕수콩을 지목했습니다. 왕수콩은 장신의 전처의 이모로 대외로는 이모와 조카 사위 사이이지만 사실은 이미 선을 넘은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최근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왕수콩에게는 다른 인물과의 새로운 관계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목한 대로 이모가 조카 남편을 죽인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왕수콩, 마을에서 큰 목걸이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남편과 자신 또한 공장에 출근하며 번 돈으로 넉넉한 생활을 해오며 동네에서 씀씀이가 크기로 소문났습니다. 시골에서는 명절 때나 사입는 새 옷을 그녀는 수시로 사입었고 장신구 또한 그녀의 부를 드러내듯 크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들만 고집했습니다. 큰 목걸이라는 별칭은 그녀가 팔자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양쪽으로 출렁일 때 나는 목걸이에 금속 부딪히는 소리로 인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왕 씨는 그 별칭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형제 중에서 막내였지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시집도 잘 간 덕분에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가족 내의 대소사는 그녀가 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지만 뚱뚱하여 혼사가 막힌 조카 딸을 시집 보내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2011년 어느 날 왕수콩은 조카 딸을 데리고 옆마을에 사는 장신이라는 청년의 집에 가서 혼담을 진행했습니다. 장신은 외모는 준수했지만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왕수콩의 조카 외에는 그와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었던 두 집안은 서둘러 결혼식 날짜를 잡았지만 장신의 가족이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왕수콩은 장신의 가족을 동정하며 결혼식 비용으로 2만 위안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이모의 도움으로 치러진 결혼식이었기에 이모에 대한 두 사람의 감정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왕씨 이모님의 재력과 마음씨에 감동받은 장씨는 평소 이모님을 장모님이라고 부르며 이모님이 부르시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서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이모님 댁에서 자고 오는 날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젊은 조카 사위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모님은 심지어 조카의 집에도 자주 방문하여 하룻밤씩 자고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혼집이 단칸방이고 침대가 하나뿐이었기에 이모님은 신혼부부의 침대에서 부부와 함께 잠을 자야 했으며 그때마다 그녀는 꼭 부부 사이에 누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들의 부정당한 관계는 곧 온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과 성을 이모님께 쏟은 장씨는 결혼 3년 만에 이혼합니다. 이유는 아내가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왕수콩은 조카 사위 장신과의 관계에 점점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신은 술에 취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했는데 욕설을 하고 물건을 부수하는가 하면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실제로 왕수콩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이러한 문제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왕수콩은 결국 장신과 결별을 통보하고 결혼식 때 빌려준 2만 위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신에게는 갚을 돈이 없었고 게다가 본인은 이미 이혼하고 홀몸인 마당에 돈줄이 되어줄 이모를 쉽게 떠나보낼 리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애매하게 이어지는 동안 마을의 건장한 최 씨가 왕수콩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소한 장신과는 대조적으로 키가 크고 근육질인 36살의 최 씨는 왕수콩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최 씨는 동네에서 모범적인 청년으로 알려진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을 사람들은 항상 최 씨를 찾았습니다. 특히 명절 때 가축을 잡는 일에는 그의 손길이 없으면 섭섭할 정도였습니다. 육가공 공장에서의 경험 덕분에 최 씨는 잡은 가축을 말끔하게 손질해내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최 씨는 왕수콩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이런 여자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역시 왕수콩의 남편처럼 외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기에 결국 왕수콩의 도움을 받아 출국 수속을 진행하고자 그녀의 끈질긴 부름에 응하게 됩니다. 왕수콩은 최 씨를 자주 불러 일을 시키고는 저녁에 술을 대접했습니다. 그녀의 재력과 오랜만에 느끼는 이성의 따뜻함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된 최 씨는 곧 왕 씨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었던 최 씨는 왕수콩과의 관계 때문에 종종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여러 번 그녀와의 관계를 끊고자 노력했으나 왕수콩은 매번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목을 매겠다, 약을 먹고 죽겠다며 자신의 생명을 끝낼 것처럼 위협하곤 했습니다. 이런 강한 감정의 표출에 최 씨는 크게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의지한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으로 흡족해하며 왕수콩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왕수콩은 아직도 조카 사위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고 최 씨와의 만남 중에도 장 씨로부터의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최 씨가 이에 불쾌감을 표시하면 왕수콩은 그들의 관계는 단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들 사이에 남은 건 이만 위안이라는 채무뿐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최 씨의 생일날입니다. 왕수콩은 그를 위해 풍성한 생일상을 차려주었고 최 씨의 수입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2,000위안짜리 고급 옷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귀한 생일 선물에 최 씨는 크게 감동하며 그녀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취기도 오르고 분위기가 따뜻하게 무르익던 그때 갑작스레 문이 쾅쾅쾅 두드려지고 문을 열자 장 씨가 화가 난 듯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화를 피하는 왕수콩을 따져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장 씨의 난데없는 등장에 최 씨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돈을 꿨으면 갚아야지. 그는 돈은 갚지 않고 왕수콩한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하는 장 씨가 짜증이 났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을 직감한 왕수콩은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고 불똥이 자신한테 튈까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두 남자만 남은 집안, 순식간에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지고 장 씨는 자신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체구가 장 씨보다 컸던 최 씨는 쉽게 장 씨로부터 칼을 빼앗아 역으로 그를 2번 찔렀습니다. 칼에 맞은 장 씨가 아픔을 참으며 도망가려 하자 최 씨는 그를 쫓아가 여러 차례 더 찔러 결국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육가공 공장에서 배운 기술로 시신을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왕수콩에게 전화하여 시신 처리를 위해 큰 자루 몇 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2개의 봉지에 나누어 담아 마을 뒷산에 은밀하게 버렸습니다. 사후 이들은 도주하였지만 그들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주 다음 날 깊은 밤 자신의 집으로 몰래 숨어든 최 씨는 그곳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급습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최 씨의 자백으로 왕수콩과의 은신처 역시 발각되었고 두 사람은 결국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